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인용하며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환거불능의 상태 교회 여성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의 명소 남대문 시장에서 어제 전기 배선 문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 인력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낡고 노후한 전선 안전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8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선 그제와 어제 전선과 통신선 등 공중선 문제점들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질서 한 데다 낡고 노후화된 공중선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그 실태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를 집어삼킨 고성 산불. 생계터전을 잃고 수많은 이재민을 양산하며 피해액만 582억 원에 달했던 거대한 화마의 시작은 전신주에 끊어진 전선이었습니다. 끊어진 전선에서 튄 불티가 마른 낙엽에 옮겨붙으며 대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입니다. 명동 등 시내 대표 관광지와 밀접해 있어 관광 안내소 측에 따르면 하루 평균 유동인구만 40만 명에 달하는 서울의 명소입니다. 외국인들도 관광 삼아 많이 찾는 곳인데 시장 안에서 고개를 조금만 들어 위를 보면 전선 등 공중선들이 어지럽고 너저분하게 얽혀 지나가는 것이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원래 무슨 용도로 썼는지 잘린 채 널브러져 있는 폐선들이 여기저기 있고 고압 변압기 주변으로 무수히 많은 전선들이 교차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가 차량 바로 위 전신주엔 피복이 벗겨졌는지 절연 테이프로 둘둘 감아놓은 전선들 사이로 바짝 마른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게 행여 불꽃이 튀면 불이라도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고 또 설치를 했다가 막 끊어놓고서 막 쭉쭉 늘어뜨려 놓고 지나는 사람들한테가 굉장히 위협을 주고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아져요. 결국 그 전력선하고의 접촉을 할 가능성도 커지고. 이런 화재 위험은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바로 어제만 해도 남대문 시장에선 전선 문제로 불이 나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것이 상인들의 말입니다. 쥐가 건드려가지고 불났지 안에. 내부에서 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선을 갉아가지고 그래서 불났지. 어제 옥상에서 연기가 나는데 소방도 어제 얼마나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런 화재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주 나죠. 어떤 이유로? 전선 합선돼 갖고 나는 거. 어제도 저쪽에 마을분고 쪽에서 쥐도 다니고 고양이도 사이사이 뭐 이런데 간판 사이사이 막 고양이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서 먹고 싸고 막 그러니까 그게 지나다니면서 건드리니까 합선이 돼서 불이 나요. 군데군데 났지. 여기도 나고 여기 저 포키 마을군고 거기도 나고 저 앞에 건물도 저번에 작년 여름에 불났죠. 특히 눈비라도 내리거나 태풍이라도 올라치면 낡고 어지러운 전선들 때문에 불이 또 나지 않을까 불안감은 더 가중됩니다. 오래돼서 남대문이 그런 거도 겁나 좀 무섭긴 해요. 비 오는 날 뭐 이런 데가 너무 오래돼서 겁나긴 하더라고. 번개치고 막 이러지. 남대문이 오래됐잖아요. 저런 데 전부 다. 대대적인 정비를 하려 해도 시장 공간 자체가 협소한 데다 땅속엔 이미 상하수도 시설 등이 들어차 있어 전신주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도 여의치 않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한 2, 3년 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 둘 공간이 없어서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더 큰 문제는 이런 화재 등 전선 안전 문제가 남대문 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설노조의 지난 4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봇대가 부러지거나 전선이 끊어질 위기에 놓인 배전 현장이 30에서 50%에 이른다는 답변이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은 전체 현장 중 최대 절반은 배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선이 또 노출로 배관되게 되면 이제 햇빛에 의해서 사실 경화되거나 이게 좀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합선이나 뭐 이런 사례들은 사실상 많이 나와 있어요.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총 4만 2,333건의 화재 가운데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1,471건으로 25%에 달했습니다. 누전이나 합선 등 화재가 모두 전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노후 전선의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 소방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히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면도로 주택가 화재의 경우 노후 전선 폐해가 통계로도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2017년 기준 일반 주택 화재 10건 가운데 6건은 전선 노후화가 원인이라는 것이 한국전기안전공사 통계입니다. 전선은 병목 현상이 거기서 열이 나요. 전류가 옛날에는 뭐 10밖에 안 필요해서 그 정도 전선을 했는데 갑자기 에어컨도 또 설치하고 모두 설치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 전선 열이 나서 불이 나요. 한전은 전국 230곳 넘는 사업소를 통해 상시 전선 점검을 벌이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건설노조 설문에 답변한 전기노동자의 절대 다수인 98.6%는 지난해부터 배선전로 유지보수 공사가 줄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전선 등 공중선 정비 사업, 당장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거나 손을 놓을 사안은 절대 아니고 거꾸로 어렵고 힘든 만큼 체계적이고도 근본적인 정비 계획 마련과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민정수석과 사법시험 두 개의 키워드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당의 법무부 장관 인사에 대한 대변인 논평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강행했다. 우리 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반대한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다른 무엇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대통령은 끝내 귀를 닫아버렸다. 내용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논평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논평의 주인공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권재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한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권재진과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조국과 문재인으로 바꾸면 자유한국당 등 지금 야당들이 당장 가져다 써도 무방할 정도로 상황이 판박입니다. 실제 야당들 반응도 8년 전 야당이었던 민주당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기승전 조국에 불과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성토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남이 하면 폴리패서고 자기가 하면 안가주망, 사회참여, 특목고 규제를 외치면서 본인 딸은 외고에 의전원을 보낸 네로람불의 대표주자, 표리부동하다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한 하나마나한 개각이라고 비꼬았고 민주평화당도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편협한 인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반응은 8년 전 권재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지명 때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의 부합,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것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평가입니다. 조 전 수석도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이제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언급한 바다와 산에 맹세한다, 서해 맹사는 외적을 반드시 무찌르겠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결의가 담긴 한시에 나오는 구절로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 충무공의 한시를 빌어 표현한 겁니다.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박상규 장관에 이어 조국 장관까지 문재인 정권 2명의 법무부 장관이 모두 사법연수원 기수가 없는 비사시학자 출신들로 임명됩니다.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승만 정권인 지난 1950년 임명된 제4대 김준현 법무부 장관이 유일합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불신한다고까지 확대 해석할 순 없지만 법무장관은 사시, 그것도 대부분 검찰 출신에서 뽑아왔던 60년 넘은 공고한 관행이 거푸 깨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MB정부 당시 권재진 장관에 이어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역대 2번째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말 맞다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짐작이 됩니다. 다만 아무리 여야와 공수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8년 전 MB 정권 때는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그렇게 성토하더니 지금은 한마디 말 없는 여권의 행태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는 났고 임명된다면 서울대 법대 3년 선배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합을 잘 맞춰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는 199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장 논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미인도 위장 논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참 논란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 1991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군사정부가 어찌 보면 좀 종언을 고하고 그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렇게 시도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정권 차원에서 어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좀 대중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되게 스타 작가였던 그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그 당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미인도를 본 천경자 화백이 이거는 내가 그린 작품이 아니다. 라는 이런 폭탄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화량협회 측에서는 그 그림이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맞는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고 그 결과 이것은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맞다. 진품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국은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자기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제3자들이 나서서 이건 당신 그림이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좀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법한데요. 네. 이 천화백의 유족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냈었죠? 네, 천화백의 딸인 이제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지난 2016년 4월에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다음에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화백의 그 작품이 아닌 것을 천화백의 작품인 것처럼 속여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허위 감정을 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 그 다음에 그 위작인 작품을 계속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천화백의 어떤 명예를 훼손했고 또 저작권법도 위반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2016년 그 12월경에 결국은 그 무혐의 처분을 해버립니다.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이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맞다. 라고 검찰이 또 한 번 확인을 해준 것이죠. 네. 검찰이 이제 기각을 했으면 그대로 그렇게 사건이 종결이 된 겁니까? 이제 이렇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이제 그 고소인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한 항고에 대해서 또 기각이 되면 이번에는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낼 수 있고요. 이러한 재정 신청에 대해서 이제 또 법원에서도 재정 신청을 기각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불복을 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그러한 불복 신청을 기각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 결정은 그냥 심플합니다. 그 원심에서 그러니까 원심 그 재정 신청 기각에
결정이 어떤 문제를 찾아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림의 그 이제 주체가 되는 주인인 화가가 이건 내 작품이 아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화랑협회 쪽에서는 이거는 당신 작품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을 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비슷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데 사실 그림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이 왜 위작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화백이 이전에 그렸던 그러한 작품의 어떤 그러한 기법이랑 사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너무나도 다르고요. 다 속된 말로 퀄리티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인도를 천경자 화백이 아니라 내가 그렸다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린 위작이다라고 진술을 한 사람도 중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면 사실은 이 미인도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아닐 것이 거의 99.9%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달까요? 그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의 어떤 그러한 전시, 그 다음에 화랑협회의 그러한 감정, 그리고 그러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또 사실로 인정한 검찰의 결정, 그러한 검찰의 결정을 그대로 또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면서 이러한 유족 측을 대리했던 그 이제 백음자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백음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부당한 어떤 판단을 한 검찰의 행위가 이건 불법 행위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변호사님 개인적인 소회도 듣고 보니까 이 천경자 화백 대표작 중에 하나인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라는 제목이 좀 와닿기도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